5화라 돼 있네요. 5화? 벌써. 야, 우리 지금 5화 녹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 어떤 게 바뀐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주변의 반응 좀 어땠어요?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인데 여성이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사는 뭔가 좀 사회적 지위를 갖추신 분들 그리고 또 대체로 남성분들이 나와서 되게 진지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일단은 그 젊은 여성 두 명이 나와서 뭐 우리가 1화 때 페미사이드 이야기도 하고 또 새로운 뉴스도 만들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았습니다. 아, 왜 TV에서 유튜브적으로 편집을 했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우리가 어떤 채널에 대한 얘기라든지 우리가 뭘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긴 것 같다. 그렇죠. 뭔가 덜 되어 있는 느낌? 만들어가고 있거나 뭐 참여하는 형태로 가는 건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모인 이유가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편집 회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토론이 아니라 저희가 뭔가 함께 뉴스를 만든다는 느낌? 어차피 제가 20대들하고 같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요즘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뉴스가 20대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뭐 제안 정도? 뭐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제안하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어떤 거 있어요? 아무래도 아동학대? 아동학대. 계속 나오고 또 워낙 주제가 선정적일 수 있는 주제다 보니까 그 흐름에서 선정적인 것까지 더 더해져가지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계부, 계모 아니면 뭐 프라이팬, 뭐 옥상 탈출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이 이슈 굉장히 키워드들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건은 그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직접 탈출을 해서 구조된 사건이긴 하지만 혼자 힘으로 지금 버텨온 게 아니라 그를 구해준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그분의 역할을 딱 보면서 과연 나였으면 이거 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나설 수 있었을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신고하고 경찰에 인계하고 이 정도는 하겠지만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든 뭐든 간에. 두렵죠. 근데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요즘 20대, 30대들이 이 사건을 접했고 또 실제로 학대 장면을 목격했거나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아동학대 이슈가 굉장히 엄청 뜨겁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막 나랑 실질적으로 관련은 없는 이슈긴 한데 관심은 가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맞았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지금 부모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감도 되고 뭐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자극적인 보도 외에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학대 양상이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나 영화에서. 그 2018년도에 개봉했던 미스백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학대당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배우 한지민 씨가 나서는 그런 과정들을 또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가 이번에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또 다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포털 보니까 댓글에 창녕 사건 때문에 다시 이 영화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미스백이라는 영화 감독님의 옆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제 옆집에서 어떤 학대 정황이 의심이 되는 아이를 보고 나니까 제가 다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지를 좀 실감을 하게 돼서 제가 이 아동학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 제작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저 옆집에 살던 아이나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접했을 때 제가 어떤 동정심을 가지게 되기보다는 어떤 같은 가해자들이 다 부모고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어른으로서 어떤 죄책감이나 좀 미안한 감정에서 시작이 되지 그렇게 동정으로 바라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창녕 사건에서도 그 아이를 실제로 보여주셨던 분께서 아이를 만나서 하셨던 말이 미안하다라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먼저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그런 대사 중에 하나가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잖게 참견 말라.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잖게 참견 말라고.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동학대 어떤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것보다는 빨리 와서 구해내야겠다. 이 사람을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아동들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영화가 2년 전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창녕 사건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또 새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번 사건을 보고? 저는 놀라기보다는 되게 참담한 심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미스백이라는 작품 자체도 실제 아동학대의 사건의 사례들 한 4-5가지 정도를 제가 서치를 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번 창녕 사건도 미스백 영화와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게 실제로 그 사건이 되풀이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 그리고 어떤 이 가정을 벗어나려고 자기 스스로 탈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영화 속 미스 백이 이 피해 아동을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번 청년 사건의 아이의 이야기를 접하고 좀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듣기로는 그 구해주신 분을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갈 수 있나요? 아이들과 놀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줄넘기를 잘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어떤 참혹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찾아서 탈출하는 건강한 아이라면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아이 더 자신답게 좀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뉴스가 이런 이슈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뉴스를 보고 싶으세요? 뉴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초점을 맞추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어떤 정황으로 살게 됐고 어떻게 학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뉴스가 좀 포커싱이 많이 가서 계속 그런 기사들을 쓰시는 기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을 좀 배제를 하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가 정확히 되고 있고 어떤 쪽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지 좀 그런 뉴스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한테 좀 포커스가 가는 뉴스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모셨어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정, 공혜정, 투혜정과 함께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혜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선생님 보니까 저랑 같은 정자 쓰시더라고요, 한자. 굉장히 반가웠어요. 두 분 다 고든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라고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경남에 계신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기사로 학대당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못된 사람들이네, 혀차고 아이가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10월 달에 그 울산 계모 사건이라는 게 터졌었어요.
제가 그 공부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 있던 사람이 이 피해 아동의 친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모가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경찰서도 다니고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그 학대 기록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상처 사진들을 제가 경찰서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학대를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다가 저를 더 분노케 한 것은 당시만 해도 이게 아동이 학대로 사망을 하면 살인죄가 안 됐었어요. 학대 치사, 상해 치사. 아니 어떻게 아이를 끔찍하게 몇 년간을 그렇게 고문과 같은 학대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죽였는데 이게 상식적이냐, 우리나라 법이 상식적이냐, 이걸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카페를 개설을 해서 자료를 계속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분노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실 이런 기구나 단체가 많나요,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만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곳이 거의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활동하면서 견디기가요? 네, 저도 초창기에는 뭐 정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이 정신적으로 치료도 받고 약도 네. 먹고 막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아동 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 최근 기사들 그리고 과거 기사들을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이고 그런 단어들을 많이 넣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골라봤는데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제목들이죠. 계부, 계모 이런 얘기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계부라는 뜻, 계모라는 뜻이 이을계자에 어미무자, 이을계자에 아비부자라고 해서 그냥 어머니의 자리를 이어간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이어서 채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계부라고 했을 때 드는 느낌 아이를 골탕 먹이고 학대시키고 이런 것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언론사 헤드라인을 보면 창녕 계부 압도적이잖아요. 네. 근데 친모의 그 학대 내용도 상당히 끔찍합니다. 200도가 넘는 글루건으로 아이 발등을 쏘아 맞췄다. 쇠목줄을 묶은 거를 강아지 놀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 친모가 저는 더 경악스러웠었어요. 근데 헤드라인에 친모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없고 이제 계부를 계속 계부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것 역시도 그것도 역시 자극적인 부분을 이제 계부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실제로 어때요? 계부, 계모의 학대 사례가 더 많은 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이 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학대로 사망시킨 그 가해자가 친부모가 83%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 천안 계모 사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친부모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구 친부 사건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제목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놀랬던 게 그 프라이팬 여아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뜨길래 이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네, 말씀하신 게 지금 나왔는데 프라이팬 여아. 저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게 뭔가 이게 사건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저런 보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보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아동을 이제 평상시에 학대하는 그 부모들이 저 정도 돼야지 학대구나. 내가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훈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있죠. 그렇네요. 저 정도까지 가야 된다. 뭐 화상은 입고 뭐 멍이 들고 이 정도는 돼야 학대지. 내가 하는 건 그냥 체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면죄부를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네요. 네, 뭐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 지금 뭐 요즘 한창 아동학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들 주목을 하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더 많이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숨겨져 있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암수 사건이 많다고 해요. 이제 밝혀진 통계 사례를 보면 2014년도에 한 15,000건 정도 판정이 된 숫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08년 통계에 의하면 한 34,000건 정도 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이 숫자 증가 중에서는 2014년도에 이제 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화번호를 통합을 했어요. 네. 그전에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뭐 1577에 뭐 이렇게 됐었다면 그게 112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하기가 좀 쉬워진 네. 접근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2015년도에 통과가 됐던 CCTV 그 의무 설치 조항 때문에 또 2016년도에 또 탁 뛰었거든요, 신고율이. 근데 혜정님은 만약에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신고. 네. 근데 저는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이제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요즘 이렇게 언론 매체를 보면은 그 비신고 의무자랑 신고 의무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 신고 의무자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저는 만약에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아이가 보이면 그냥 바로 신고를 할 건데 그럼 저는 신고 의무자인지 비신고 의무자인지. 뭘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시민. 그러면은 네. 비신고 의무자이시고요. 이 신고 의무자를 굳이 놓은 이유가 신고율이 너무 그 전에 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인식은 가정사니까. 근데 이제 아동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신고 의무자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의사라든지 네, 뭐 의료인들, 그다음에 초등교사? 교사 직군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신고율이 낮아요. 예, 그럼에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낮다는 거. 그럼 비신고, 그러니까 저나 뭐 혜민 아나운서처럼 특정 직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신고가 훨씬 많다는. 그렇죠. 비신고 의무자 중에서도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관계자들이 신고를 제일 많이 했었고요. 비신고 의무자 중에서 그다음이 이제 부모, 그다음이 아동 자신입니다. 스스로. 예. 자신이 신고하기도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많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중학생,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고생은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 아닌가요? 예, 청소년이기도 하고 아동이기도 합니다. 17세까지요? 예, 법마다 또 달라요. 맞아요. 예, 뭐 무슨 법 해갖고 왜 미성년 기준도 뭐 19세에다가 뭐 청소년 기준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린이날 선물을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주고 네. 어린이날 선물을 중학교생 때 안 사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좋네요. 그렇게 이제 보통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경남은 어때요? 경남은 뭐 아동학대 사례들이 많은 편인가요? 경남은 어쨌든 신고 발견율이 굉장히 낮아요. 경남 자체에서도 이제 가장 아동학대율이 높은 데가 이제 김해, 두 번째가 진주, 세 번째가 이제 거제, 양산 이런 식입니다. 진주는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교육도시라고 알고 있고 진주가 굉장히 양반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의외였어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 현장 조사를 반드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응급시에는 12시간 이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이제 조사를 마쳐야 돼요. 또 분리조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안전이행 조치를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이 집에 계속 놔두느냐, 분리해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천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 일주일 지나서 아이를 조사를 한 거죠. 한 집에서 다른 방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분리조사라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동한테 있어서 이 집이라는 공간은 분리된 곳이 아니에요. 예, 같은 공간이라는 심리적인 분리가 안 되는 공간에서 또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것도 좀 문제고요. 보통 아이들은 이 집 외의 생활을 모릅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도 다 이렇게 맞고 사나 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피해 아동들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창녕 아동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 가정에서 생활했을 때 이렇게 맞고 이렇게 고문 안 당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걸 알게 돼서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일견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뭐 그런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저희가 어떤 피해 아동을 데리고 있다가 그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유기한 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또 법률이 또 있는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러면 유기 납치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정부 지자체에서 만든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원칙이 일단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정. 가장 문제가 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비난을 하거나 우리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이 원가정 지속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학대당한 아동들이 거의 이제 그 재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때 원가정 지속 보호가 69%가 넘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 7시간이나 갇혀 물 한 모금 못 마시다 숨진 9살 어린이. 부모의 가해 정황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드러났지만 별 조치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학대를 가한 사람이 있는 집이 보호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가, 원가정에. 근데 뭐 다시 갈 곳이 딱히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대한 사람한테 아동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그걸 원가정 지속 보호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원가정으로 보낼 때 아동의 그냥 의사만 존중해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죠. 갔을 때 재학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 지침에 뭐 가정을 방문해서 환경 조사를 한다. 이제 업무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아동들이 집에 돌아가서 사망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학대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사실 그럼 그 아동이 안정적으로 가서 있을 만한 시설이 정말 많은가? 보호기관 수는 68개 정도이고요. 전국에요? 예.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적죠.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4군데가 있고 이제 5번째를 지금 이제 만들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작네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출동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양산이나 이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응급 출동을 해야 될 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확충을 많이 할 필요도 있고 또 상담원들을 확충할 필요도 있어요. 이건 지자체 의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학대받는 아동들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 보면 아이들 속에 이제 어떤 분노라든지 공격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 장애라든지 정서 장애 같은 부분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치료를 해서 건강한 아이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보호 쉼터를 많이 만듭시다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막 훈육이었대요. 아이가 뭘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훈육을 했을 뿐이다. 사랑의 매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훈육의 방식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다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말 안 들으면 영도 다리에 버린다. 도깨비 어플을 보여줍니다. 도깨비 아저씨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엄마 막 잡아먹겠다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게 있어요. 아동학대랑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들이 필요할까요? 근데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어린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blue sky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nother lemon tree.